자,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또 천천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봐야 될 종목들까지, 오늘도 신규 종목 꾸준하게 또 추천을 할 겁니다. 시장 상황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이 조금은 부정적입니다만 지수 자체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비컷 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 방향성이 조금은 시장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상승했고, S&P 500도 0.3% 가까이 상승. 그다음 기술주 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제목은 부정적입니다만, 기사 제목은 부정적입니다만 어느 정도 뉴욕 증시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사실이기 때문에 강보합 부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는 안정권에서 움직이는, 그죠?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가 조금 탄력도 굉장히 낮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연일 하락하고 있죠. 그죠? 거의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연초에 뭐 8만 원대 삼성전자 상승할 때만 해도 또 10만 전자 간다 뭔다 하다가 지금 6만 원대 초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 주식은 결과론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지금 뭐 하반기 뭐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이냐, 어느 정도 빅 이슈들에 맞춰서 시장 탄력도는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렇죠?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체적인 이슈로는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내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과, 그죠? 국민의힘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선반영돼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글로벌 증시와 뉴욕 증시 탄력을 받을 때 못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대내적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까지 막 무리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뭐 단타를 친다거나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단타도 시장 상황이 양호할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추격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상황이 좋고 탄력도 높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거지, 시장 상황 좋지 않고 10개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만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하나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단타 매매가 아닙니다. 투기죠, 투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반기 굳이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 다만 정상적인 매매는 할 만한 시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동 불안의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제가 전일 뉴스를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오늘 또 오전장 이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 키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결과론적인 뉴스에 대한 매매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합니다. 그죠? 제 스타일 아시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와 정보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 재료, 정보,
그때 매매를 해야 수익이 크게 날까 말까 한 게 주식시장인데, 남들이 전부 다 아는 재료와 정보와 이슈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식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간단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은 뭐 삶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치킨집을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나나 다 치킨집 차려서 부자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집만 차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나나 다 알고 있고 접근성이 쉬운 삼성전자를 산다거나 SK하이닉스를 사서 전부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다 그 종목만 사고 다 들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선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남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여야 그나마 수익 측면이나 우리 계좌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굉장히 짧게 단타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왜 안 올라, 아니 심지어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하셔도 몇 년 잘 기다리시면서 주식에만 유독 몇 개월도 아니고 그 2, 3주, 한 달도 한두 달도 막 못 버티십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야 되고 굉장히 더디게 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을 역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 역행할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죠? 보편적으로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향 설정만 하고 천천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하면서 포트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남들과도 똑같은 매매를 할 뿐더러 계좌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방향 설정 잘 하시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죠?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AI 넘어서 자율주행차 HBM 가속 페달, 그죠? 자동차 차량용 메모리판을 흔드나 라는 또, 그죠?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물론 전일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해서 이틀 만에 10% 수익권 라이콤 달성을 하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테마 수급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그래도 차량용 부품이라든지, 그렇죠?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메모리에도 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천천히 자율주행차든 혹은 뭐 커넥티드카 관련주든 방향 설정 잘 할 수 있는 종목 보인다고 하면 따로 안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슈죠. 이게 라이콤이죠. 그렇죠? 라이콤 관련주로 어제 특징주 나오면서 단기적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이 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를 금지. 그렇죠?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국내 뭐 차량용 부품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일 라이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려서 10%대 수익권 도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추천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굳이 뭐 무리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죠? 다만 정상적인 매매는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신규 종목 추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하반기 주요 업종 관련해서 이슈, 재료, 정보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일 저녁 7시 많은 교육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라이콤입니다. 전일 뭐 10%대 올랐죠. 이미 뭐 수익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까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금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좋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테마 안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
일단 오늘은 많은 종목보다도 한 두 종목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또 시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니 수급이라든지, 일단 오랜만에 또 추가적으로 AI, 일단 제약바이오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톤입니다. 아톤. 사실 전일 뭐 브리지텍도 추천을 드리기도 했죠, 그쵸? 동일합니다. AI 관련주 오랜만에 한 종목도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한 2, 3개월 전, 3, 4개월 전에도 관심을 가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하락과 함께 큰 조정폭, 조정 기간이 있었었고, 최근 다시 대량 거래들이 다 동반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는 또 모습입니다. 시세 분출을. 그렇죠? 사실 이런 중소형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은 더디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우량주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 40%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중소형주 끼 있는 중소형주와 테마성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잘 올라옵니다. 제 기준 안에서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탄력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다가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AI 관련주로 아톤 한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시세 분출 단기적으로 조금은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톤. 자, 그 다음에 INBDX입니다. 사실 INBDX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방송이라든지 몇몇 증권 뭐 방송이나 어디에서 추천을 좀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방송을 봅니다. 또 새로운 게 있나, 그죠? 뭐 저도 저만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항상 여러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그죠? 항상 방송하는 방식이나 형식들이. 자, INBDX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지지선 만든 이후에 계속 지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가 단기 지지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와중에 거래량도 잘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휴도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단발성 수급을 통한 변동폭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 그죠? 동시효과 기준 현재 뭐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좀 짧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크게 뭐 무리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뭐 6, 7% 정도만 잡고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한 종목만. 네. 너무 많이 제 눈에 들어와서 한 종목 정도만, 요거까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지금부터는 그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신재생 관련주에 속하기도 하죠, 그렇죠? 신재생, SK 오션플랜트. 이건 제 추천이죠. 사실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뭐 하방 압력이 크고 단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 시점부터, 그죠?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이때 제가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일부 추세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막 엄청난 급등을 기대한다기보다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금은 안정적인 자리다. 요 정도로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SK 오션플랜트. 자, 그 다음에 한중 NCS, 제가 어제도 그 장마감 생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주신 분들 몇 분 추가적으로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익권이고 좋습니다. 오늘 거래만 실려주면 추가 상승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신규 종목 추천으로는 따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 기간도 조금 길어졌었고 약 2, 3주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보유하신다고 하시면 현재 3, 4%에서 5% 수익권으로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권 돌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와서 추천을 하거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방송을 최근에 들으시거나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신규 매매를 하실까봐 따로 추가적으로 오전 방송에서 웬만하면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종목에 대한 복귀라든지 방향은 장마감 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장전에 하면 추천 종목인 줄 알고 오해하십니다. 이미 그래서 남들은 5, 6%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신규 매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방송에서는 기존 종목들을 웬만하면 다시 추천하지 않는 이상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조금씩 더 알아봤습니다. 시장 지수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물론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뭐 변동성 키울 수 있을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뭐 모멘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보다는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뭐 큰 변동성 없이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테마 순환이고, 어디로 수급이 쏠리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만 잘 하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으로는 AI 관련주 오랜만에 한 종목 추천드렸고요. 물론 뭐 제약바이오안으로 추천드리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자리도 굉장히 양호해 보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최근 너무 많이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죠? 그래도 현재 하반기를 대비한다, 지금 나에게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포트에 제약바이오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추천드렸던 신재생까지 이렇게 세 종목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시장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 잘 하면서 오늘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